안녕하세요. LG전자 생산기술원 스마트팩토리 영업팀에서 B2B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훈 선임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고객의 제조 현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HS 사업본부 기능성 소재 사업실 기능성 소재 영업팀에서 중화권 B2B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형준우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LG전자 vs 본부 일본 영업 PM2팀 이정훈 선임입니다. 현재는 혼다 대상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입사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영업을 했는데 같은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LG전자를 보며 여기라면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ES본부 데이터센터 솔루션 타스크에서 B2B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조 선임입니다. 24년 말까지는 칠러라는 제품의 해외 영업을 담당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 1월부터는 데이터센터 고객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 수립부터 영업 기회 발굴 그리고 제안과 협상, 내부 조율까지 전 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LG전자가 오랜 기간 직접 제조 현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자동화, 설비, 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외부 고객에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산업별로 고객별로 운영 중인 제조 현장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그 중에서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고객도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런 고객들을 발굴하고 고객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성 소재 사업실은 가전을 비롯한 자동차, 헬스케어, 건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글래스 매트릭스 기반의 기능성 첨가 소재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퓨로텍이라는 기능성 항균 소재 브랜드를 런칭해서 국내외 여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중국, 대만, 홍콩 지역의 B2B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업 PM2팀은 이름 그대로 일본 자동차 회사 특히 혼다와 관련된 영업과 PM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영업을 담당하며 혼다에 판매할 제품들을 수주하고 고객과 각종 협상을 하며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회사 내 여러 팀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과 가격이나 조건을 조율하고 협상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데이터 센터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을 만들고 그걸 실제 손익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입니다. 고객 요구가 정해지기 전부터 만나가지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선행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 파트너십도 같이 만듭니다. 여기서 파트너십은 공동 개발부터 우리에게 없는 제품을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계약 이후에는 납품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면서 고객과 계속 소통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단기 매출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신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영업이라는 직무 자체보다 기술을 이해하면서 고객을 만나는 역할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고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단순히 솔루션을 설명하는 것과 제조 과정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공정 하나가 아니라 고객의 제조 전반을 함께 고민해야 해서 쉽지 않지만 그만큼 배우는 게 많고 성장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실제 제조 현장을 기반으로 기술을 쌓아온 조직이라 이곳에서 일하면 저도 자연스럽게 제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영업 전문가, 이걸로 성장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가장 먼저 만나고 현장의 고민을 내부 기술과 연결하는 이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는 중화권 전체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직접 발굴한 고객을 나만의 아이디어로 설득해서 세일즈라는 성과까지 달성할 수 있는 B2B 영업 직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B2B 영업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은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시장 조사부터 고객 발굴, 개발, 수주, 생산, 판매, 무역 업무까지 B2B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 이윤 창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본다 라는 느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B2B 영업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산업은 아직 완전히 굳어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는 기준을 만들고 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먼저 움직여보고 이 모델이면 정말 승산이 있다라는 걸 이제 회사 안팎에서 보여주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내 선택이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준다라는 감각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무를 선택한 게 맞았다라는 확신이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B2B 영업은 솔루션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객의 문제를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서 동반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B2B 영업은 거래 규모가 크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객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B2B 영업 직무는 회사와 고객의 접점에서 양측이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중간 조율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B2B 영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세일즈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폭넓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고객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정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자, 평가 기준, 구매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맞춤형 제안을 설계한 뒤에 이를 내부 구성원과의 조율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계약과 판매까지 연결되도록 리드하는 게 B2B 영업의 역할입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재구매와 구매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B2B 영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B2B 영업 직무는 고객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수주 제안을 위한 사내 오피니언 리더를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매출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2B 영업, 특히 자동차 부품 영업은 비즈니스 사이클이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주 제안부터 양산 단계까지 제품 설계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가격을 다시 검토하고 고객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지식은 물론 회사와 고객의 프로세스를 이해한 뒤 고객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직무를 준비하신다면 우선 제조 공정을 큰 흐름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단순히 자동화 설비를 제안하는 일이 아니라 고객의 공정을 분석하고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야와 자동화에 대한 생산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내의 여러 부서와 협업해야 하고 고객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얻고 제안을 조율하여야 하거든요. 또 다양한 나라의 고객사를 상대하다 보니 언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만약 일본어를 잘하신다면 혼다나 토요타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를 대응할 때 정말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사용하는 툴이긴 하지만 엑셀과 파워포인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고객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사내 보고용 자료를 만든다든지 견적이나 매출 데이터를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꽤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B2B 영업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고 진취적인 성향인 분이 직무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성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직접 부딪혀 나가야 하거든요. 하드 스킬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고객을 이해하려는 능력입니다. 고객이 어떤 구조로 의사결정을 하고 무엇을 리스크로 보는지, 그리고 일정과 운영 안정성, 비용 중 어디가 가장 중요한지 등을 파악을 해야지 제대로 된 선행 영업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커머셜적인 감각입니다. 단순히 이제 가격을 잘 맞추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계약이 우리 사업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 소프트 스킬로는 조율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도 여러 부서가 있고 우리도 내부 R&D부터 품질, 생산, 여러 조직이 함께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얻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내부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정리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내부 조건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중국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제품과 기술을 임팩트 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핵심만 전달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 맺은 인연 중 하나가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 화학사였는데요. 이 회사와 약 2년간 기능성 레진 개발을 함께 추진해 왔고 이제 곧 저희 제품이 적용된 기능성 레진이 중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저희 제품이 적용된 기능성 레진과 또 그 레진들이 적용된 완제품이 출시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메일이랑 일정을 체크하면서 하루 계획을 정리하는데요. 외근이 잦은 편이라 팀 미팅 때는 서로 진행 중인 과제들을 공유하고 신규 영업 방향을 논의합니다. 외부 고객 미팅이 있는 날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들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부 기술팀들과 회의를 하거나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 검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해진 하루의 루틴이 있지는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하루의 루틴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고객 요구사항도 자주 바뀌고 내부적으로도 기술과 사업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돼서 조율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이기보다는 각자가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예요. LG전자 생산기술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제조 현장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사업에 녹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열사 공장들을 지원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 보니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고객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제조, 기술, 사업 영역을 함께 경험한 게 가장 큰 성장 포인트였습니다. LG전자에서 B2B 영업 직무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차별점은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LG전자라는 네임밸류에 걸맞게 글로벌 가전, 완성차, 화학 관련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속한 기능성 소재 사업실도 중국, 인도, 북미,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의 고객사들과 함께 개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 보니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고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읽어내는 능력, 내 외부를 설득해서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 계약 이후에도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책임감을 얻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입사에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었어요. 직무 기본 교육부터 제품 관련 교육까지 필요한 내용을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들었던 것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나 협상 스킬에 대한 교육들도 있어서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업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듣는 것이 실제 업무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2B 사업은 회사 전체가 한 팀처럼 움직여야 하는 만큼 팀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분들도 함께 일한다는 마인드가 강해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흔쾌히 도와주는 분위기가 B2B 영업만의 차별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중심이에요. 지금 고객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합니다. 내부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아주 강합니다. 이제 단순히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 산업을 완벽히 알고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낯선 산업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 공정을 하나 정해두고 차종이 바뀔 때 생산성은 왜 변동이 생기는지, 공정 간 작업 편차는 어떤 요인에서 발생하는지, 자동화를 도입한다면 기술적인 타당성과 경제성을 어떻게 함께 검토해야 될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은 단순히 산업 지식이 아니라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키워줘요. 입사 후에도 어떤 산업군을 방문하더라도 빠르게 구조를 이해하고 고객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영업이라는 직무를 꿈꿨었지만 영업 제한 스킬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4학년부터는 취준시기까지 통역 에이전시와 계약해서 방송, 포럼, 전시회 등 다양한 통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실무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안하고 발표해야 하는 일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때의 경험이 지금 업무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이나 실무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모임을 리딩해 나갔던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수주인데 수주를 위해서는 많은 팀과 협력하면서도 중심을 잡고 리딩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실제 업무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B2B 영업은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객을 이해하고 사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보다 기다리는 심리적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성장의 폭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고민도 많고 스스로에게 부담을 느끼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온 만큼 분명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런 미래의 동료분들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도 우리 제품을 영업하실 거고 채용 과정도 결국엔 나라는 사람을 영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고 궁극적으로 그게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같이 회사라는 고객에게 나라는 사람을 영업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시면 모두들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길인지 고민되며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굽이굽이 지난 길도 다 올라가서 돌아보면 멋진 풍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서 취업의 높은 산을 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솔직히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이렇게 주변 얘기를 들으면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싶기도 하는 날도 자주 오고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이제 본인이 믿고 있는 철학이나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꼭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정해주는 답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스스로 납득하고 있으면 그건 생각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을 지키시면서 꾸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